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열린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의 대선 TV 토론에서도 반도체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해리스는 선거 전략으로 반도체를 들고 나왔고 트럼프도 이에 발끈해 양측은 한참 동안 반도체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를 계속해서 판매함으로써 중국 군대의 현대화를 도왔다. 이것은 매국을 한 것이다라며 트럼프를 몰아세웠고, 이에 트럼프는 그건 대만이 판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대중 수출용 반도체를 거의 만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 TSMC, ASML 등 반도체 기업들이 국력을 결정하며 자율주행, 군사용 드론 등 국방력까지도 반도체 칩에 달려있는 지금 반도체가 곧 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설전을 통해 미국에게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조 원을 투입해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 700여 개를 빼돌린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들은 삼성의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 및 옛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을 지낸 최모 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세운 합작회사로 이직한 임직원 등 3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특히 삼성의 임원을 역임한 최 씨는 2020년 중국 청두시에 투자를 받아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오 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18나노급,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기술과 기술 공정도 700여 개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각각 2조 3천억 원, 2조 원을 들였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의 교과서로 불리는 20나노급 D램 개발에는 2,000명 이상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약 4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금액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을 통해 통상 4에서 5년이 걸리는 시범 웨이퍼 생산을 공장 준공 1년 3개월여 만에 마쳤습니다. 시범 웨이퍼는 적용한 기술이 실제 반도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기초 개발 제품입니다. 최 씨는 2018년에도 해외 반도체 업체에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설립하려다 실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경찰은 지난해 2월 첩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반도체를 독자적으로 양산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시버 저자이자 국제, 정치, 경제, 기술 분야 전문가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세계지식 포럼 치버 2.0 반도체 팩번을 위한 글로벌 전투 세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지만 반도체 산업에선 놀라울 정도로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석유 수입액 만큼 많은 돈을 반도체 수입에 쓰고 있다. 시진핑은 반도체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자국 내 생산을 하고자 하지만 반도체는 자본 지출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ASML의 최첨단 기계 등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같은 독점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은 그간 끊임없이 기술 유출을 해왔음에도 이를 적용해 양산하는 데까지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최근 기술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은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핵심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해 자료를 유출한 엔지니어를 적발해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2명이 각각 모니터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띄워놓고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자회사인 샘에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영업 기밀로 반도체 습식 3종 장비를 만들어 수출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업체 연구소장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기술 유출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국가 기밀인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87.8%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재산형과 실형은 각각 2건, 보장 6.1%에 그쳤습니다. 이러니 기술 유출을 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중국으로부터 한몫 단단히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소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약 4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기술 유출에 따른 처벌법은 미국이 제대로입니다. 미국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 이 경우 최소 15년 8개월에서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식 처벌 방식을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출되는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HBM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3개 중 2개가 한국 기업일 정도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때문에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바랏 하리타스 선임연구원은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국 회사들에게 미국의 제재 정책을 위해 희생을 강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으로 반도체가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 한국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동맹국들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수준의 수출만 허가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늦추는 방향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너무 심하게 막는다면 중국은 더욱더 한국 반도체 기술 탈취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만큼 미국의 법안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처벌 수위를 강하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한국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통제 대상인 양자 컴퓨팅 기술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유지 관리 기술 등입니다.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패권을 쥐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 첨단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 허가 면제를 신설했는데 한국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규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은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고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하는데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전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최첨단 장비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반도체만 걸러내겠다는 뜻입니다. 규제 조치를 너무 강화하면 중국의 기술 유출과 또한 이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국은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시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세계지식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반도체 칩은 화폐 단위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를 넘어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인공지능 모델까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의 극심한 정치화에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는 이제 개인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 유출과 관련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이것이 반도체 업계의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반도체 기술 유출범은 대대손손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반도체 기술 유출에 가담할 경우 패가망신을 각오하고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피해액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 아예 기술 유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